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민청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18%입니다. 가족, 계정 모두 다 동원하고 친구, 커뮤니티, 모든 유튜버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서 최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 내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있는 목소리 최대한 다 반영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청원이기 때문에 제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이거 다시 하냐? 4월 11일 날 일단 5만 명이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는 배경은요, 이 국회의원 새끼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요, 4년간 발의된 법안 25,000건인데 역대 최대로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법안 처리율도 마찬가지로 21대가 끝났으니까 결국엔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22대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다시 올렸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본 내용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코인세 유예 돌입한 기재부에 따른 입장이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시행되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입장을 선회했던 배경은요, 이제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거래소 관련 시스템 미비 이유로 2차례 이제 유예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문제점이 많고 졸속에 따른 추진력, 그러니까 추진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안은요, 민식이법하고 똑같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졸속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결국에 여러분들만 피해가 된다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금투세 아무도 모르다가 금투세가 뭔데 하다가 유튜버까지 금투세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금투세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이런 국민청원을 올렸던 배경도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진짜 하나도 틀림없이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되어져 있냐? 자, 임명성과 탈중앙화 대응할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전문가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법령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세금을 걷기 위한 형태로 도입이 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법의 기본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명문이라는 게 필요하는데요. 이 명문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쪽에서 어느 정도 과세가 될 것인지 예산 계획표도 안 나왔고요. 예산 계획표가 안 나왔으면 당연히 이 돈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색깔 1도 없고, 자, 이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추계 예산도 잡아두지 못한 형태로 세금이 되어져 있다는 건 또 여기저기 남발로 세금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진짜 열심히 투자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냈다라고 칩시다. 그 세금이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쁘게 써질 것 같습니까? 애초부터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추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당연히 무리한 입법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국회의원이 진짜 이런 이야기, 여기에서 제가 이거에 반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겸허히 수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이지 않은 형태면 감정만 앞서고 그런 형태는 절대 이런 건 우리한테 해가 되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소득 구분하고 세부담 측면을 고려를 할 때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추가적인 시스템 기반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낼 때도 기재부가 왜 입장을 선회했던 이유는 온갖 소송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잊으셨죠? 예, 부동산 그때 어땠습니까? 부동산 누도기법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소송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송 이겼냐? 국가가 이겼냐? 아니에요. 다 패소했습니다. 거의 다 패소를 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왜 불편하게 가져가냐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면 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소식 중에 법률적 이야기는 한 요 정도까지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정말 성실히 계속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잘 모아가고 있는데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11,931개를 매입을 했고요. 구매 평당가 평균이 65,000으로 구매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고 있는 게 331개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평단 추이를 보게 되면 36,798달러, 대충 37,000으로 잡고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국채를 갖고 있는 비중이 벌써 스테이블코인 통합하면 18위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테더가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커졌죠. 커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익성이 조만간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나올 것이니까 스위스 쪽도 최근에 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테더 쪽의 국채에 따른 이익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사줄 수 있을 만한 여력에 있는 구성도는 더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하방은 적당히 조정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65,000 정도니까 37,000 정도인데 이 37,000이 청산되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무지성 매매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맞춰가지고 매입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가서 매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셀러의 매수 분포들을 보게 되면 규칙적인 게 없습니다. 그쵸? 규칙적인 게 없죠. 아크 인베스트 누나는 딱 규칙적으로 사잖아요. 그 행동의 패턴을 보고.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샀으니까 같이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즘 순유익과 순유출이 계속 교차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저축률 추이가 앵꼬가 났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가 너무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크립토 쪽의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보게 되면 나스닥이 2만에 이제 다다르면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위태위태하고 있는 이런 시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다시 배당주 쪽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돈이 안 갔던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ETF 기준적으로 또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교차를 하고 있죠. 교차를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계속 눈치 보기 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ETF 부분도 뭐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들어왔다가 빠지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거냐, 자기만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좀 더 구체화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는 이 시즌이 아웃이 됐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제도적 정비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이런 패턴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유통량에 있는 비중, 호들링 되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좀 적다.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 따른 추이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래소 잔액 비중도 최근에 바이낸스 쪽에서 입금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좀 영향성이 있다.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도미넌스는 여전히 60% 정도 때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60% 정도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뭔가 또 다른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에게도 한 번쯤 기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김치 코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해당 목록에 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갈 거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 업비트 자체에서도 달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회복되기에는 여간 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던 거 같이 승차해보자 라는 것보다 그냥 좀 더 길고 오랫동안 단기 트레이닝을 제외하고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하는 것도 매번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커버드콜을 좀 섞으면서 이제 가져가 보는 전략이 가장 낫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코인베이스를 믿으면 코인베이스 쪽으로 좀 붙어가지고 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아니면 비토로 하셔도 됩니다. 비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승 방향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도 거의 주간이나 일간 변동성 부분에 따른 수익성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나쁘진 않는다. 그리고 이것 봐라, 뭐 얼마 수익률 얼마 안 나왔네, 알트코인보다 좀 조조하네 라고 하지만 배당금까지 합치면 더 높아지죠. 미쳤죠. 예, 거기에 플러스 10% 더 합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나는 아예 안 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수단별로 수익을 최적화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세금을 내기 싫어요가 우선이 되면 전략에 있는 포지션이 매우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제일 목적이 뭡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어떻게 해서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